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네, 노동편 세 번째 시간 제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줌줌줌 연우줌.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연호쯤.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나처럼 중원수미, 안녕하세요. 중원수미 은수미입니다. 네, 일단 아랑님, 네, 안녕하세요. 여성수위 저널 1다 기자 나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초대 손님 나와 계십니다. 요즘 이분들 모르면 간첩이죠. 정말 핫하신 분들이죠. 이제 삭발하는 이제 가슴 아픈 사진으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 경기지부 강서지회 송경희 지회장님과 이명옥 부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경희 지회장님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김포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4년째 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공공비정규직 강서지회 지회장 송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지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강서지에 김포공항에 일하고 있는 공공비정규직 부지회장 이명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우리 지회장님 사진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성추행이나 폭언 같은 이제 관리자들의 횡포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하던데요. 예, 저는 특히 휴게실 사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특히 청소용이 휴게실이 있는지 없는지, 휴게실 상황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역 쪽은. 그래도 많이들 바뀌었는데 제가 예전에 마필 관리사들 이 휴게실에 가봤더니 다들 곰팡이가 슬어 있어서 놀란 이후로 두 번째로 놀랐어요.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요즘 안 하거든요. 많은 시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휴게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게 휴게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음 일을 위해서 어떤 힘을 좀 비축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한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세상에나 김포공항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니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두 분 그동안 어떻게 그런 곳에서 쉬실 수 있었는지 얘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네, 지금 그 휴게 공간이 보통 보면 이제 자리가 있는 곳은 조금 더 양호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휴게 시설을 해놔야만이 고객님들이 편의를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알아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간식을 못 먹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배고프면 간식도 먹어야 되는데 화장실 한 칸을 비워놓고 거기에서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고.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옆에서 뭐 소변 보는 소리, 심지어 뭐 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그 백화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네. 전혀 없는 데다가 엘리베이터도 고객용 엘리베이터는 이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도 안에 휴게 공간이 없으면 바깥에 거기 다른 그 승객들이 쉬는 그 대합실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쉬어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 봐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심할서라는 거 아시죠? 예. 그걸 써야 됩니다. 근데 넌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근데 아직까지 공항공사 용역업체들은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60년대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공사 그렇게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자체가 예, 그런 거예요. 예. 공항공사가 하청을 줬다 쳐요. 주든 안 주든 어쨌든 일하는 분들의 공간을 예를 들어서 그게 고객하고 일정하게 거리가 있어야 되냐면 스텝 공간으로서
또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공간을 보장을 하려면 자기네들 이윤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면세점이든 뭐든 뭐 파는데 하나라도 더 놓지 왜 휴가 공간을 주느냐. 이게 백화점의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완전히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업체도 그냥 순응을 하는 거죠. 나야 도급비 받으면 그만이고 그냥 너희들이 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봐요.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이 정말 좋고 행복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모든 노동이 마찬가지듯이 청소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좀 더 몸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간식이라도 하나 먹고 좀 든든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일이 조금 더 즐겁고 신나게 잘 될 건데 그런 이치를 모르나 봐요. 그 사람은 대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고 음. 누군가는 소비자가 되고 누군가 노동자가 되고 그 역할도 바뀌는데 그러면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저는 공공기관부터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경영 가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사람 중심으로 모든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이 휴게실마저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진 자료를 제출을 했고 이 휴게 공간을 좀 저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공고가 붙기 시작했어요. 1차 공고, 뭐 2차 경고, 뭐 3차 경고, 뭐 마지막 경고 이런 식으로 4차까지 붙인 다음에 그 자기 소지품 다 빼라. 거기에 있는 그 휴게 장소에 있는 소지품을 다 빼라. 그리고 뭐 커피버트 또 선풍기 이런 거를 다 빼갔어요. 의자 이런 것까지 싹 빼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물품 창고라는 거예요. 그 잠깐 앉는 그 공간마저도 물품 창고니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쉬지 말아라. 사람보다 물품이 중요하다 예, 예, 그거죠. 그럼 요새 어디서 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뒤로 저희는 지금 쟁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쉬는 시간에 대합실에 그냥 우리 저기 깔판 깔고 앉아서 네. 우리 휴게 시간을 지내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냥 엿먹이고 있습니다. 공항이 청소 노동자들의 해방구가 됐네요. 아유, 아주 통쾌한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 이제 휴게실이 있긴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예. 이 휴게실의 위치는 대체 누가 선정을 한 건지 참 궁금해지는데 아니 근데 그런 휴게실을 그러니까 사실 휴게 시간이 4시간에 30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15분 걸어갔다가 앉지도 못하고 다시 걸어와야 되는 그런 휴게실인 거죠. 맞죠? 예. 거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 빼면서 하는 말이 공사 용역회사에서 하는 말이 휴게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마련해 놨지 않냐. 거기 가서 쉬고 와라. 이런 입장이어서 기가 막혔죠. 아,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아니요. 거기는 그 점심시간에 2시간이 주어져요. 점심시간. 그때 이제 이동하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서 쉬는 공간이에요. 나의 모든 소주품이 그게 다 있는 예. 공간. 아. 예, 기억하시겠죠? 근데 탈의실 같은 거. 예, 탈의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탈의실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그게가 거기서 탈의실 겸 우리 탈의실, 식사들 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공간. 겸 뭐 그렇게 된 공간인데 말이 15분이지 현장에서 15분까지 간다는 거 진짜 먼 거리예요. 그렇죠. 아 요즘 직장인들 요즘 누가 15분이나 걸어서 밥 먹으러 근데 가요. 그 자리가 계속 그 미화원들 휴게실로 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옛날에 있을 때부터 쓰던 공간이었으니까 계속 너희들은 써도 된다는 식으로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갖고 공사하던 용역업체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개선해 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아 근데 요즘처럼 더울 때 혹시 그 공간에 에어컨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저 자체에서 있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뭐 아.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예. 그 에어컨 나오는 박스에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이고야. 한 번은 놀랬어요. 나도 그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요번에 내가 너무 놀란 게 우리가 일단 거주하는 장소니까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하얀 마포가 까만 마포가 되었어요. 한 번 닦았는데 아. 그거를 매일매일 닦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그런 건 자기네들은 아마 못 맡아보고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잠깐 쉰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밥도 먹고. 예. 그래서 좀 잠깐 낮잠도 좀 자고. 예. 진짜 오시면 기가 막힐 공간입니다. 아니 참 저도 김포공항 자주 이용하는데 항상 청결한 느낌이어서 좋았거든요. 하루에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만 7만 8만 명이라는데 사실 청소 노동자들이야말로 공항 이용객들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청소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쉬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푸대접 받고 계실 줄 진짜 몰랐거든요. 저 같은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시민들로부터 응원도 많이 받고 계시죠? 완전히 그거 생각하면 쟁의 기간에 힘든 점을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 다행이네요. 학생분들 뭐 젊으신 분들 심지어는 연세 드신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도 음료수 박스 뭐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 갖고 오셔서 열심히 하시라고 꼭 이기시라고 응원하시고 심지어 저기 대학생들도 지지 방문했고요. 또 어제 그제 계속 그러는데 공사 직원이 여사님들 이런 환경을 전혀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 아. 근데 너무 창피해 죽겠다. 제가 공사의 직원이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책임감을 느낀다 하면서 저기 음료수하고 빵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우와. 예. 거기는 CCTV 촬영 안 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거 예. 놀라운데 다른 이제 현대나 이런 데서도 그 앞에 뭔가 쟁의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본사 앞에서. 근데 그 모 현대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청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촬영을 한대요. 그렇다고 커피를 건네줄 수 없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건 아닌가 봐요. 모여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아, 그냥 살짝. 현장에서 현장에. 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 네. 채증된다는 거예요. 채증.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CCTV가 무서워요. 예. 근데 참 그 CCTV를 다 돌려보고서 그렇게 뭔가 징계를 내리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야말 일이죠. 예. 사실은. 사실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따뜻하게 뭔가를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만드는 정말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원들하고 쟁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럼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학생들도 지지 방문해서 조합원들도 많이 힘 받으셨겠어요? 네.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그게 중요해요.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투쟁을 해야지 그게 승리더라고요.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안 좋게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와 그리고 그 말들은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게 난리도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예. 같이 오셔서 대학생분인데 같이 울었대요. 조합원님하고. 예. 그렇죠.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지.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지 회장님 직접 뵈니까 두상이 예쁘셔서 그런지 삭발한 모습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삭발한 모습 보고 뭐라고들 하세요? 위로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험할 줄 알았는데 볼만하다고. 아이고, 근데 삭발할 때 조합원들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눈물이 났고 이 삭발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핍박받고 열악했던 상황이 이제 주마등처럼 그쵸. 스치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감동도 그런 감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글픔 가슴에 묻어놨던 게
터트려진 거 아닌가, 표출된 거 아닌가 싶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뭔가를 이제 다 내뱉어내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나면은 좀 시원해지기도 하고 왜 그러기도 하던데 우리 분회장님하고 우리 조합원 분들 되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울컥하면서 뭔가 이제 막 쏟아내고 그리고 좀 후련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론 후련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합원님들이 너무 엉엉 우시니까 예. 또 저러다 쓰러지시고 아닌가 걱정도 아이고. 되면서 뭐 후련했습니다. 음. 시원했어요. 예. 네. 제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어떻게 이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예. 작년 연말쯤에 저희는 저기 공항 공사의 고객 서비스 팀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데 그곳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 그때 당시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여자 대기실을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커피도 가져오셨대요. 커피버터에다가 일회용 커피를 한 봉다리 가지고 와가지고 한 잔씩 타주시면서 처음 받은 호사였죠. 예. 공항공사 직원이 타주는 커피를 마신다는 거 생각도 못한 일인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사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임금 인상이 최고 많이 됐다. 전체 용역회사 중에서 우리 미화원들한테 최고 많은 임금 인상이 있고 또 대기실도 이제 햇빛 들어오는 데서 좀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햇빛 잘 들어온 데다가 휴게실을 마련하겠다 새로. 그럼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기뻐할 만한 진짜 일이에요. 기뻤어요. 네. 그때는 노조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와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야 우리 이제 인간 대접 받나 보다 엄청 들떠 있었죠. 그리고 1월달 월급 명세서를 딱 받았는데 또 최저임금인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임금을 인상을 해줬다며요.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최저임금 결과적으로. 인상된 말만? 거지.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건 인상. 인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예, 최저임금일 그런 뿐이에요. 거예요. 국가에서 그거 어기지 말라고 예. 가이드라인 설치해 놓은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 계시는 부지회장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이 이제 마음에 맞는 이제 분노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자들 그때 말씀하셨던 책임자들을 면담을 요구를 했어요. 예. 공사 직원들한테 예, 예. 네. 직접 전화를 해서 면담하고 싶다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나중에 약속 날짜가 됐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 비정규직 노조 정진희 사무국장님이 명함을 한 장씩 주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노조에 이런 문제를 좀 상의드리면 어떨까. 노조들만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예. 그리고 상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일단 만나보자. 예.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 노조라는 걸 결성해서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7명 거기 모였던 7명이 먼저 사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죠. 예. 아유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아니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약간 터부시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지회장님 나이대 정도면은 사실 빨갱이라고 네, 또 생각을 하실 수 하실 있을 텐데.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 TV를 보면 막 좀 과격하게 하는 장면들만 떠오르잖아요. 예, 예. 근데 꼭 그게 나쁜가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맞다. 우리는 혼자 만약에 부딪혔으면 아마 그 이의제기 했던 사람들 다 잘리고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느꼈어요, 그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강자들은 굉장히 우아할 수 있어요. 품이 있고 칵테일 잔 부딪히면서 우아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착취할까를.
약자들은 그것에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드자비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현실을 그대로 찍어 놓으면 자칫 노조에 대해서 노조는 항상 저렇게 드자비만 한다. 드자비 하지 않으면 목소리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지회장님께서 앞으로 여성들의 노조 활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려요. 선구적인 역할을 는 이미 여성 아니요. 노조가 하고 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선구적인 역할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문제만 해결을 해도 사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네.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거를 너무 많은 짐을 이게 지면 안 돼요 지금. 여성 노조가 네. 오랫동안 힘들어왔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노조를 결성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그래 우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붙진 않잖아요. 아유, 절대 안 그렇죠. 네, 우리가 7명이 처음에 사인을 하고 지금 지회장님도 계시지만 4명이 분담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또 분류가 틀리잖아요. 네. 금방 해주시는 분 있고 또 한 발 빼시는 분 있고 또 해줄 듯 해가 또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나눴어요. 네. 그래서 4명이서 우리가 가면 최대한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받아보자. 네. 그 지회장님이랑 저랑 또 다른 임원분들이랑 하여튼간에 죽을 똥 살똥 뛰어다녔어요. 혹시나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걸리면 진짜 안 해보니 못하게 그냥 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007 작전으로. 예, 진짜 007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비조합원들 계신 분들은 진짜 용역 업체들이랑 진짜 아삼육인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은 배제를 했어요. 겁이 나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음. 배제시킨 다음에 우리가 우리 편인 조합원들 숫자부터 좀 채우면 낫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열심히 지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지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열흘 만에 예. 제 기억으로 열흘 만에 103명이 됐어요. 아 대단하시다. 우와. 그 회사에 통보를 했고 예, 우리가 노조를 결성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날 밤에 용역 그 현장 대리인과 소장 반장들 거의 밤샜습니다. 그러겠네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고 그거. 103명이 되도록까지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진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만큼 억눌리고 아, 간절했던 거죠. 아. 그 결과라고 말씀-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말씀들을 쌓였던 게 많았던 들어주셨구나. 거죠. 아, 너무 예. 쌓였던 게 많다 보니까 표출을 못하고 우리가 이걸 한다니까 그래 그러면 내 목소리도 한 번 음. 나오겠지 거기에 한 표 하겠지 싶어서 다들 들어주셨더라고요. 야, 정말 멋집니다. 자, 근데 그게 언제였죠? 올 7명이 사인한 건 올 2월 22일. 2월 22일. 회사에 통보한 건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 예. 와. 그러면은 7명이 2월 22일 날 도원에 결의를 해가지고 네. 3월 3일 날 네. 103명이 네. 아 이거 며칠이에요 이게? 열흘도 안 네. 되잖아요. 네. 오, 오 정말 멋진데요? 현재는 지금 120명. 아. 발표하고 나서 음. 반장님들까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반장님들을 불러서 아마 그 탈퇴 종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날 다 탈퇴를 하신 거예요. 반장님들은. 음. 그래서 지금 현재 120명 정도 됩니다. 아. 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이 159명인데 네. 관리자들 10명 빼면 149명 9명. 중에 149 명. 120명. 와, 거의 이건 신화적인 일인데요. 우리 이 시점에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야 시작은 참 어찌됐든 간에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됐죠? 뭐 지금 음. 그 예전에는 휴게 시간이라는 걸 뭐 알지도 못했고 써본 적도 없어요. 예. 노조 생기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료하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셨어요. 그거 걸리면 무조건 심할세예요. 예. 3번 쓰면 니네 집에 가라 이런 거였고 하물며 물을 목마르잖아요. 너무 덥고 겨울에도 우리는 땀을 엄청 흘리거든요. 그렇죠. 그 내부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뜨러 가면
그것도 심화석감이에요. 정말 70년대 물조차도 마음대로 못 70년대 먹었어요. 80년대 네. 얘기예요. 화장실 가면 심할서 써야 되고 뭐 물 먹으러 가면 심할서 써야 되고. 근데 처음에 교섭 요구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여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교섭 요구를 하고 처음에 이제 마주 앉으셨을 텐데 저는 네네. 그걸 이 하청업체 사장님들하고 일단 마주 앉은 건가요? 아니요. 사장님은 안 예. 나오셨고요. 네. 가부장이 부장급이 나오셨어요. 예. 그것도 노무사 대동하고 그래서 그게 1차 교섭이 네,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교섭 시작 단계는 5월 2일 아. 이후로인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8차까지 했고요. 예. 아무런 성과도 없고 성의도 안 보이고 아. 뭐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뭐 니네들하고 음. 얘기하냐는 그런 태도였죠. 그래서 진호위에 들어갔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조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쟁의권을 따게 된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게 축약어를 쓰시면 모르시는 분들 잠깐 계셔서 진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네. 준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예, 이제 지은지라는 그 용역업체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공항공사랑 계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3년을 하고요. 거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2년을 더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네, 못해요. 못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속 노동을 하시면 이게 다른 업체로 바뀔 때 뭐 고용 승계나 근속 승계 같은 거는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참 다행인 게 뭐냐면요. 네. 그 용역업체와 공사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용역회사가 바뀌어요. 그 서약서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근속도 승계되는 거예요? 근속은 안 돼요. 아, 신입으로. 예. 네. 무조건 1년에 한 안 번씩 우리는 용역회사는 3년에 한 번이지만 계약을 우리는 용역회사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30년 다닌 사람이나 매년 초는 신입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경력 인정을 안 안 하고 해요. 절대 안 해요. 퇴직금 절대 안 정산 해요. 싹 다 하고 예, 예, 그러고 예. 다 리셋하고 예, 1월 1일 날 싹 시작을 예. 다시. 예. 그게 하청 주는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20년 30년을 해도 월급 숙련은 올려줄 필요가 계속 없으니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항 원청이 굉장히 이게 유리한 게 하청을 주면요. 도급비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숙련은 늘어나시니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셔서 탈이에요. 정말. 근데 일을 잘하실 수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공항을 사실 여러분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매년 신입이다. 네. 자,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근무 형태랑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제 140 아까 159명이라고 하셨죠. 159명이서 이제 김포공항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포공항을 다 하는 거죠. 국제선, 국내선, 화물청사, 네. 그다음에 공항공사, 또 지역본부 그래갖고 5군데를 나눠서 네. 청소를 다 하는데 이게서 우리가 관리자들 빼고 140명이 다 하시는데 네. 우리가 카트가 원래는 옛날에는 카트가 따로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 카트가 뭐죠? 우리 공항 갈 때 짐 싣고 가는 예, 차. 예, 예. 그걸 카트라 그러거든요. 예, 예, 예. 그거 하시는 분이 요번에 우리가 새로 입찰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 저 미화랑 같이 합해졌어요. 같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 해서 14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선, 국제선에서 24명, 25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국내선은 하루에 오고 가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렇죠. 7만 명이 오전 오후로 25명, 그러니까 2개조가 만나는 거잖아요. 2개조가 25명이 그 인원을 다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네들 와서 잠은 한 30분만 하라 그러면 아마 손 들고 벌써 갈걸요? 30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집에 갈 때 되면 모든 내 몸에 있는 기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누가 보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그 소리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뭐 왔다 갔다 그냥 하면 되니까 책상에 앉아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시간만 되면 집에 가고 뭐 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음 사람들한테 혹시나 또 폐가 끼칠까 싶어서 내 한량을 못하면 네. 다음 또 오는 우리 또 조합원들한테 폐가 끼치 최선 내 있는 힘껏 다 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을 좀 달라고 네. 우리가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음. 인원 보충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대답도 안 해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 제가 좀 보충을 하면은요. 네. 지금 6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음. 11시간을 거의 공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점심시간 빼고 물론 이제 일하는 시간은 뭐 8시간 9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이니까 우리가 또 그 연차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예. 노조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쓰게 된 거예요. 연차를요. 예, 연차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전혀 못 쓰게 막았어요. 이게 또 매년 이제 새로 계약을 갱신하니까 이제 연차 뭐 이런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겠죠 아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15개의 연차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 연차를 못 쓰게끔 막았다고요. 왜냐면 원천적으로. 원청적으로 막는 거죠.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우리는 대근자가 없으면 그 공간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데 뭐 건물 빌딩 청소 같은 경우는 그 한 분이 비워도 연차를 가셔도 뭐 옆에 분들이 도와서 그 일을 처리하면 돼요. 네. 고객이라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는 내 한 명이 빠지면 그 길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엉망이 되거든요. 그럼 한 조가 쉬면 그분한테 퇴근을 시키면 돼요. 퇴근을 하면 연차를 하게 되니까 수당이 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차를 다 서로 쓰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조 생기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어. 몸살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동료를 8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내 돈 연차 내고. 쓰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동료를 제가 내 돈 주고 사요. 그렇게 해서 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막판에는 어느 정도까지 또 왔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쓰래. 아니 아픈 게 뭐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 결혼식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가족 뭐 애경사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제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근데 애경사 휴가가 따로 있지도 않고 연차도 있기는 못 쓰게 있지만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식 하루 주기 때문에 준비 네.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하루 정도 뭐 더 써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동료를 사는 것마저도. 그래서 네 월급에서 예. 대체 근무를 써라. 예. 현찰로 줘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럼 그만큼 임금이 사실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회사가 네. 부담해야 될 네. 대체 근무원을 예. 노동자들한테 하라 그러니까 예, 그만큼 임금이 또 깎이는 요인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차 수당을 받고서 이제 정당하게 갈 수 있는데 휴가를 내가 내 돈을 내고 동료를 사서 내 자리에 일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빠져야 된다는. 아니 버젓이 불법을 수십 년을 해온 거잖아요. 네네. 결국 노동자들한테 불법을 강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만큼 회사는 이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도급비를 정산할 때는 이게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걸 주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서류를 뒤져봐야 되겠지만 영업업체가 그만큼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노조를 하면서 네. 원가 설계서라는 걸 제가 예, 봤어요. 예. 공항공사와 예. 영역회사 간에 맺은 그 계약 같은 예,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연차 대체 근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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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원래- 아예 원청이 먹은 거네. 이거. 그럼 그러네요. 하청이 먹은 게 아니라 원청에서 원청이 먹은 자체가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청이- 지금 우리도 아. 얘기하는 게 영역회사 대상은 가벼운 거고요. 원청이 전반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원청이 다 먹었네요. 네.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하청도 뭐 남겨 먹은 게 거의 없을 정도의 원가 설계를 했다는 얘기라면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전건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 거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실 소송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네요. 뿐만이 그죠? 아니라요. 네. 이 정도면 직고해야죠. 원가 설계를 그 정도로 조정을 해놨으면 이건 직고를 해야 마땅한 일이에요. 아 정말. 예. 근데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 또 떼인 돈을 또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가서를 보니까 저희 급여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 거 맞고요. 예. 상여금을 400% 지급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예. 용역회사와 공사와. 예. 그리고 우리가 받는 돈은 근로계약서에는 180%로 돼 있어요. 상여금이. 예.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노조 만들고 나서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180 이제 너무 못 믿겠는 거예요. 예. 원가서에는 400%인데 180%예요. 220%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과연 이 180%는 맞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아이고 또그 5%를 떼먹은 거예요. 벼룩이 강 예. 빼먹기. 근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음. 있어요. 근데 개인별로 한 달에 뭐 5,500원 꼴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시니까 합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9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뭐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떼먹어도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우리가 바보 맞아요. 아니,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시지 않으세요? 쓰세요. 근로계약서 쓰죠. 근로계약서에는 400%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예 없고요. 원가서에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 180% 근로계약서 자체는 네. 그래놓고 원청하고 계약할 땐 400%로 예. 계약하고 예. 그만큼을 떼이는 야, 거죠. 이거 그게 완전 남겨먹는 땅 짓고 작업이죠. 헤엄치기네 완전. 아니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원청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좋아요. 400% 음. 상여금 해놨으면 다른 수당 체계도 거기 원가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수당 체계가 없군요. 연장 수당, 휴일 수당 뭐 음. 아무것도 없이 아. 용역회사에 400%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나머지 220% 갖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아.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걸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청의 잘못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정말 몸통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진짜. 그러면 사실 용역회사가 떼어 먹은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다른 경로로 이제 뭐 야근 수당이라던가 뭐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용역회사가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원청이 용역회사의 마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진 몇 프로, 뭐 그렇죠. 1%면 1%, 2%면 2% 딱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항목 정도 대체적으로 구성해서 넘겨버리면 그에 네. 맞춰서 수당 주고 뭐 주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노조 이제 결성되고 투쟁하는 사이에 한번 이제 그 국회의원실 네. 윤유덕 의원님을 통해서 그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을 공사 팀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면담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네. 그동안은 뭐 계속 거부하다가 의원실 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왜 원가서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돈을 이만큼 주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용역회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만 주면 우린 책임 다 한 거다. 그걸 어떻게 쓰든지 어느 명목을 어디다 갖다 붙이든지 우린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 있게. 그게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니 그걸 정부가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인건비 부분은 입찰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렇잖아요. 나머지 마진 부분만 입찰로 하고 어차피 어느 용역회사가 하든 그분하고 계약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시는 거, 노동자분들이 서비스 하시는 거. 근데 노동자들 임금이나 근로조건 부분은 입찰에서 제외를 하고 그건 반드시 이 조건에 맞춰라. 그리고 이제 돈을 드리고 나머지 마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역 지침 그 가이드라인도 관리가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청도 그렇지만 정부도 문제인 거죠. 정부도.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맞아요. 형태 자체가 원래 태생적으로 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인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400%에서 220%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같은 수당으로 지급됐고 그래도 용역 업체에서 노동자들한테 180%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5%를 또 떼어 먹었던 그렇죠. 거고 네. 이번에 노조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제 받아내신 거죠. 네. 그래도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변화가 생겨요. 예. 그죠? 네, 예. 생겼어요. 자, 근데 지난 8월 12일에는 성추행 인권 유린 중단,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중단 이런 요구들을 하시면서 이제 경고 파업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경고 파업에 들어가시고 이제 26일 날 정말 이제 파업을 하신다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뭐 8차례 지금 교섭자를 가지셨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파업에 나서신 건가요? 그렇죠. 뭐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 용역회사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뭐 배째라는 식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책임은 원청이 있기 때문에 원청에다 대화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물론 뭐 성추행 했던 분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잘렸어요. 어찌 됐든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추행이 안 일어나는 방지책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원청이나 용역회사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이상 막말이나 성추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 지침 지키라는 거예요. 지침대로 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지켜 나가겠다고 성의만 보이는 답변만 나와도 저희는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파업 들어갑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부 지침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 요게 뭔지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공공기관은 다른 그 사업체하고 틀리게 다르게 모범을 보이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게 있는데 네. 그게 기본적인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 8,200원에 맞춰라 네. 임금을 네. 그거하고요 상여금은 400% 이내로 줘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원청에서 이제 공항공사에서 하는 말은 우린 최저임금 줬으니까 정부 지침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고 최저임금을 줬으니까 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정부라는 명목을 달고 지침을 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있으나마나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법제화를 시켜서 민법상이나 뭐 형법상으로 뭐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제성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지키겠죠. 근데 뭐 허울 좋게 보이려고 지침만 내려놓고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웃긴 게 정부 지침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영 개선을 위한 지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돈을 덜 준다든가. 그렇죠. 정부가 산하기관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부 용역을 안 준다거나 하면서 명백하게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그걸 경영 개선을 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성과자는 반드시 평가하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반드시 지키도록 해요. 그 지침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용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 노임 단가도 있고 거기에 보면 고용 승계에 대한 노력 조항도 있고 사실은 노사 간에 화합하는 조항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달아보면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불공정 행위가 실제로 돼요. 실제로 되고 일정하게 페널티까지 줄 수 있는데 정부가 이게 다 정부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정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고용부도 그렇고 여기서 손을 놓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
그 근로지침이 첫 번째로 공공 부분에서는 지키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지켜서 민간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적용시키자라는 취지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입법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때 정부 여당이 반대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노라 했으면 전 지켜야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네 다른 지침들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페널티 줘가면서.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그 정부 지침 중에 하나가 저선거자 그렇죠. 해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아이고 참. 근데 이제 경고 파업을 하셨어요. 경고 파업을 하셨는데 경고 파업에 여러 가지 단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경고파업을 우리가 3시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사에서 용역업체도 아닌 공사에서 음. 알바를 쓰셨더라고요. 아우, 아, 우리 알바비 보고 놀랬습니다. 얼마 그러니까 정도? 대체 근로를 쓰셨네요. 예. 7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 일당? 야. 우리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일단 우리보다 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우리가 파업한다 해서 온 게 아니고 아주머니들이 연차를 가고 해서 자리가 비니까 뽑겠다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했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죄송하다고 알바생들이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공사에서 하시는 우리가 뭐 그때께서 뭐 장시간 한 것도 아니고 잠깐 3시간을 했습니다. 네. 3시간을 하고 그 뒤에 일이 되게 웃긴 게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하던 그 부분을 걔네들이 와서 1시간 2시간에 그걸 해내겠습니까? 못하죠. 쓰레기통은 철철 넘치지요. 바닥에는 난리가 나지요. 화장실은 넘쳐서 난리가 났죠. 오히려 설비 아저씨들이 화장실 넘치니까 아니 아줌마들 할 때는 안 넘쳤는데 왜 파업하니까 넘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저씨 경력이 오대 갑니까? 아저씨네들도 힘들까 싶어서 우리가 막히면 우리가 뚫고 급하면 안 될까? 조금 하는 건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공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이제 파업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다 자기 자리를 복귀를 했어요. 그 폭탄 맞은 자리를 이제 두 조가 만나서 이제 가서 1시간 동안 청소를 하는데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 화장실이 넘쳤다고 했잖아요. 거기 배관에 이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이 넘쳤냐. 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몇 시에 몇 번 넘쳤다, 뭐 어떻게 넘쳤다는 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또 경고장을 또 붙였어요. 아이고. 우리가 파업하러 가면서 화장지를 뭉쳐 넣어놔가지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진짜.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뭐 하면은 법적 조치를 또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배관 자체가 가늘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아니 그 3만 7만이 쓰는 배관이 솔직히 조금 나도 이제 하도 몰라서 물었어요. 네. 아저씨 이게 왜 자꾸 넘쳐요? 그랬더니 아저씨네들이 입찰을 받으면 자재도 아저씨네가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진 계시는 조금 위에 높으신 분이 아니요? 왜? 놀랬어요. 공사에서 자재를 다 대어준답니다. 자재를 다 대어주고 자기네들은 그 자재를 받아서 그냥 시공만 하는 입장이랍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3만이 쓰는 공간, 7만이 쓰는 공간을 가정용보다 더 작은 걸 묻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넘치죠. 역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역류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냥 넘치면 진짜 겁납니다. 그거 치우려면. 직접 치우시니까. 네, 진짜 겁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7년 차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울었어요. 겁이 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것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하는데 진짜 그런 것도 개선점이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말을 하면 공사하고 계신 분들 조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 어디 시골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나라 최고는 아니구나. 예. 우리나라 김포공항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겉만 진짜 멋있습니다. 속은 음. 썩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 파업을 만약 김포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하면 그 불편함을 같이 좀 감당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고요. 그 불편해야지 파업 빨리 끝내고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원래는 파업을 하면 대책을로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청에서 좋은 이유라고 하니 사용자들이 하는 이유가 하청은 내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쟁 사항이거든요. 만약 그게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면 하청 노동자들 노동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업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부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이 방송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꼭 염두에 둬 주세요. 이분들은 파업권이 없는 상황에서 파업을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에 직면하실 수도 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둬 주십시오. 예, 이제 뭐 고객의 소리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다가 화장실이 더러워서 불편해요라고 쓰지 마시고 화장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빨리 우리 노동자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쓰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야, 이제 파업이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노동자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파업에 동참을 해주셔야지 이 그 해결이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네. 11시 10분이에요. 보고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관리자들이 이제 공항공사 출신이고 또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관리자는 그대로라는 거는 이제 사실 한국공항공사가 이미 개입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청이 나서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항공사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간접 고용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고민이 아마 생겨요. 오늘 오신 이 두 분 특히 김포공항에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서 이게 노조를 만든 것이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좀 반추를 해보면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그러니까 사내하청 파업, 그다음에 KTX 여승무원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간접 고용으로 위험 외주화도 있고요. 산재도 많이 발생하고요. 끊임없이 신규 채용하면서 임금도 줄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청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파업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하청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시민운동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의 대응이 전 일어날 거라고 지금 약간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경우도 안전 업무를 외주화해서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사고 당하신 분이 간접고용 노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주로 청소, 경비, 시설 관리 같은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에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전체 비정규직의 약 3분의 1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에는 11만 641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11만 3,89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2월에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 주요 골자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15,262명을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대책에는 기간제 노동자 같은 직접 고용 노동자들만 포함이 되고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를 아무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도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라 권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직고용 부분을 좀 분명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청소용 노동자들 직접 고용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간접 고용 노동자들 직고용을 실시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돈 계산해 보니까 이건 국회에서도 해본 거예요. 오히려 간접 고용보다 직접 고용이 돈을 적게 들어요. 그렇죠. 관리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선 적게 들고 그다음에 그 비용만큼을 여러분들이 임금으로 더하면 임금이 매년 상당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젠 직접 고용을 분명히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대선에서 간접 고용, 직접 고용을 그러니까 직접 고용으로의 전환을 내거는 대선 후보들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공항공사도 충분히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원가세를 보면 공항공사하고 용역회사하고 맺은 원가세의 순이익이 용역회사가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 노조가 이 술렁술렁 안 했으면 작년 5년 동안 다른 용역회사가 벌어먹고 갔는데 그분들의 사장이 누군지 몰라요. 용역회사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는 현장 대리인이 하고 있으니까 낙하산으로 날라온 공사 퇴직자가 다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직고용을 하면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순이익 3억 4천 그리고 변동비라고 있어요. 우리 복리후생비로 써야 될 그게 한 1억 6천 돼요. 합하면 한 5억 됩니다. 예. 그거면 직고용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 왜 땅을 가지고 있다는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땅값 올라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죠. 협력업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나가요. 돈이 올 똑같아요. 그 직고용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직고용 빠른 시일 내에 네. 이뤄보도록 합시다. 네. 아 근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댁에서는 반응이 어떠세요? 아, 좀 슬픈 얘기인데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다행히 노조하기 딱 좋은 독신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회장님 그래서. 아마 거였어 지회장님. 어떻게 보면 저쪽으로 밀지 않았나.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춘 사람으로서 밀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으세요? 네. 아 혼자 사세요? 네. 아 1인 가구시구나. 1인 가구 힘겨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게. 그건 그 나중에 지회장님은 우리 1인 네. 어려움은 어려움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부지회장님은 가족들이 알고 계세요? 아,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처음 한다니까 보통 나서지 마라. 네. 따라만 가라. 근데 또 성격상 따라만 가지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목소리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옥타브가 높다 보니까 남들 한마디 할 때 나는 두세 마디 하다 보니까 저 찍혔어요. 옛날부터. 너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다고 너 연말만 되면 너 사직감이야. 그래서 내가 왜 사직합니까?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버텨왔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언론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경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8시만 되면 전화기 지회장님도 아실 거예요. 계속 전화 와요. 그거 스트레스도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파업 현장에 계신 분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네. 남성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뭐 가족 투쟁이다 이러면서 같이 부인들이 와서. 막 도시락 네. 싸갖고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지지해주고 막 이러는데 여성분들로 구성된 파업 현장 같은 경우는 저런 전화밖에 안 와요. 가족들 눈치도 진짜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오래 파업을 하면요 남편분들이 쫓아와서 끄집어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일 많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안 왔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지회장님이랑 좀 많이 편리는 봐주는 편이에요, 저를. 아,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편한데 그래도 그 스트레스가 진짜 처음에는 너무 이게가 말은 해야 되겠고 네. 좀 같이 이렇게 해줘야 나도 좀 편할 것 같는데 못 해주니까 솔직히 지금도 한쪽 구석으로는 조금 미안한 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족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하고 예, 있어요. 예. 계속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내가 어떤 생각인지 내가 어떤 그 느낌인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해를 안할 그래서 것 요새는 같더라고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듣는 척 하다가도 또 왜 상대방은 자기가 듣기 싫으면 딴 생각하잖아요. 네. 다른 말을 해요. 그럼 다시 또 언니 질문시켜서 또 이야기하고 하여튼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국에 계신 이 파업 현장에 계신 아내와 딸을 둔 가족분들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네, 그게 가장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 거예요. 여성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이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할 거고 굉장히 힘을 좀 주시는 네,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후로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죠. 계속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을 하셨죠. 6분인가? 네, 윤우덕 오셨어요. 의원님, 뭐 네. 권미혁 의원님, 예. 남윤순 의원님에서 하여튼 6분 하셨고 아마 이제 책임 의원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교섭이나 파업을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8,200원 꼭 받아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짓고요. 감사합니다. 짓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 중에서 이제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행동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건데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SNS로 응원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많이 있겠죠. 뭐 고객의 소리라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공사에. 네. 거기에 진짜 뭐 원하는 말씀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전화도 좀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고객의 소리와 공사에 예. 전화하기 예. 그리고 이걸 SNS로 알리기 일기. 예.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널리 알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저희가 오늘 전 좀 길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 사실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귀한 분들께서 일정이 너무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를 대표해서 손경희 지회장님과 이명옥 부지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투쟁. 이기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